우리가 재테크를 하고 투자를 이어나가면서 멘탈이 가장 무너지는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내가 산 주식이 반토막 났을 때일까요? 아니면 영끌에서 산 아파트 값이 뚝뚝 떨어질 때일까요? 물론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인간의 심리를 가장 밑바닥까지 뒤흔드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와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었던 사람, 나 비슷한 월급을 받고 비슷한 환경에서 시작했던 직장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강남 신축 아파트에 등기를 쳤다거나 계좌에 수십억이 찍힌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을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안 입고 안 먹고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번 마음 편히 가지 않으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의 70% 이상을 뚝 떼어내서 무조건 저축하고 주식을 하더라도 절대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우량주나 일배수 지수 추종 ETF만 꼬박꼬박 모아갑니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의 삶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욜로를 외치며 명품을 사고 오마카세를 다닐 때 묵묵히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며 자본을 쌓아왔으니까요. 내 동년배 중에서 내 월급 수준에서 나만큼 치열하고 완벽하게 자산을 불려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박살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와 똑같이 평범했던 그 동료가 큰 불을 거머쥔 이유를 들어보니 지난번 나스닥 시장이 폭락하며 온 세상이 끝났다고 뉴스에서 떠들어대던 그 하락장에 QLD나 TQQQ 같은 2배, 3배 레버리지 ETF에 자기 전 재산을 과감하게 밀어넣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영끌까지 해서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1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투자자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애써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도무지 주체할 수 없는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나는 대체 그동안 뭘 위해서 이렇게 궁상맞게 아꼈나? 한겨울에 보일러 온도도 마음대로 못 올리고 커피 한 잔 값 아껴가며 모은 시간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저렇게 운 좋게 한 방을 노린 놈이 다 가져가는 건가? 꼬리를 무는 자책과 원망 때문에 며칠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가치관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뼈아픈 패배감입니다. 애초에 금수저로 태어난 재벌 2세나 범접할 수 없는 천재를 보면 우리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와 모든 조건이 같았던 사람이 나를 아득히 뛰어넘어 저 멀리 가버렸을 때 내가 속한 세상에서 내가 1등이라고 믿었던 그 세계관이 무너지면서 지독한 열등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화 속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의 압도적인 천재성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느꼈던 그 깊은 절망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에 매몰되어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패배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냉정하게 현실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의 성공을 볼 때 결과만 봅니다. 그 동료가 QLD와 TQQQ로 돈을 복사한 것처럼 보이고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쉽게 벼락부자가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우스개 짤방들처럼 나는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쟤는 운 좋게 타이밍 한번 잘 잡아서 인생 역전했다고 믿고 싶어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동료가 거머쥔 부가 그저 운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스닥이 수직 낙하하고 TQQQ 계좌가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로 처참하게 녹아내리던 그 지옥같은 공포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두가 주식시장을 떠나고 현금을 챙기라고 아우성치던 그때 자기 전 재산을 레버리지에 베팅했다는 것은 제정신으로는 버틸 수 없는 엄청난 야수의 심장이 필요했던 일입니다. 매일 밤 나스닥 선물이 파랗게 질려가는 것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피가 말리는 심리적 고통을 견뎌낸 대가로 얻은 훈장입니다. 인생의 판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리스크를 기꺼이 짊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0년간 묵묵히 일배수만 모아온 사람의 노력은 무의미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레버리지 투자를 완성시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무기가 이미 장착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랜 시간 동안 소비를 통제하고 유혹을 이겨낸 초인적인 인내심입니다. 일반인들은 단 1년도 버티지 못할 그 지독한 절약과 투자의 과정을 이미 몸에 새긴 분들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본기인 Just Keep Buying, Just Keep Buying, 즉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자본을 매집하는 훈련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그 강철 같은 인내심 위에 그 동료가 하락장에서 보여주었던 과감함을 터보 엔진처럼 장착하는 것입니다. QLD와 TQQQ는 결코 야만의 도박장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신을 이끌어가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들이 모인 나스닥 100 지수의 장기적인 우상향을 맹렬하게 믿는 자들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투자 철학입니다.
중간중간 찾아오는 그 살벌한 변동성을 멘탈로 씹어먹고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굳은 결의입니다. 나와 똑같은 조건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눈앞에 있다면 그를 패배감의 원인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폭락장에서 어떤 마인드로 버텼는지, 어떤 확신으로 레버리지를 쥐고 있었는지 그 철학을 철저하게 배우고 흡수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압도적인 인내심에 레버리지를 다루는 과감한 통찰력이 더해지는 순간 앞으로 여러분의 50대와 60대 계좌는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복리의 마법이 펼쳐질 것입니다. 워런 버핏의 거대한 자산 중 90% 이상은 60세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40대는 인생이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자본의 눈덩이가 본격적으로 가속도를 붙이며 굴러가기 시작하는 가장 짜릿한 출발점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40년, 50년이라는 긴 투자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남의 성공에 흔들리거나 지나간 과거를 후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끔찍한 변동성이 닥쳐왔을 때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대신 그것을 이용해 폭발적으로 수량을 늘려가는 레버리지 투자의 진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번 하락장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좌절을 안겨줄 위기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 계급장을 바꿔줄 역사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의 무기를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지나온 그 우직한 시간들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단단한 기반 위에서 더 크고 과감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